장수성 수첸시의 낡은 아파트 단지 왕웨이밍의 하루는 해묵은 벽시계의 느릿한 초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72해의 세월이 내려앉은 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한때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했다는 자부심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몇 해 전 반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단조롭고 적막하게 흘러갔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에 바빴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넓기만한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는 종종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아내의 손때 묻은 유품들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했다. 손마디는 젊은 시절의 고생으로 굵고 거칠었지만 항상 깨끗하게 관리된 손톱에서는 그의 성실함이 묻어났다. 어느 주말 대학생 손자 왕 샤오룽이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영리하고 현실적인 샤오룽은 할아버지의 깊은 고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스마트폰에 위친을 깔아주고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이걸로 멀리 있는 친구분들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재미있는 글이나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왕 웨이밍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손자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어쩌면 이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지독한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같은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며칠 뒤 왕 웨이밍은 어색한 손놀림으로 위챗을 열어보다가 낯선 친구 추가 요청 하나를 발견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목에 두른 우아한 스카프는 세련된 멋을 더했다. 배경은 화려한 상하이의 야경이었다. 이름은 린샤오진. 그녀는 자신을 상하이에 거주하는 화교 사업가이자 역시 사별의 아픔을 가진 미망인이라고 짧게 소개했다. 왕 웨이밍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은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사별이라는 공통된 아픔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주 어쩌면 이 사람과는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그의 황혼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린샤오진과의 첫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정중하고 따뜻했다. 왕 웨이밍이 서툰 타자 실력으로 짧게 답장을 보내면 그녀는 마치 그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말들로 응답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위챗을 통해 안부를 묻고 아름다운 시 구절이나 좋은 글귀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왕 웨이밍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문학적인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린샤오지는 왕 웨이밍의 과거 공무원 시절의 업적을 진심으로 칭찬했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웨이밍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시죠.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그녀의 칭찬은 왕 웨이밍의 메마른 자존감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뛰는 설렘과 삶의 활력을 느꼈다. 린샤오지는 자신이 상하이에서 예술품 관련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보내오는 사진 속 상하이는 왕 웨이밍이 평생 살아온 수첸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역동적인 세상이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유명 화가의 전시회 관람, 아름다운 와이탄의 야경. 왕 웨이밍은 마치 자신이 그곳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린샤오지는 가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곧 중국 내륙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웨이밍 선생님이 계신 수첸 같은 곳이라면 정말 좋겠어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텐데요. 그녀의 말은 왕 웨이밍의 마음에 달콤한 꿈을 심어주었다. 그는 린샤오진과의 만남과 미래를 상상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감이었다. 어느 날 린샤오진은 평소보다 어두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해외에서 수입한 예술품이 통관 문제로 발이 묶였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까지 부과되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웨이밍 선생님.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면목 없지만 아주 소액이라도 좋으니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안에 꼭 해결될 문제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녀는 수백 위안 정도의 비교적 적은 금액을 언급하며 곧 갚겠다고 약속했다. 왕웨이밍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는 그였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간절함과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돈을 송금하고 말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는 왕웨이밍의 불안감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이유로 몇 차례 더 금전 요구가 이어졌다. 액수는 점점 커져서 수천 위안, 나중에는 만 위안을 훌쩍 넘기도 했다. 왕웨이밍은 결국 평생 모은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린샤오지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고 더욱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생님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멋진 황혼을 만들어가요. 왕웨이밍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에 모든 것을 걸고 싶었다. 손자 샤오름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통장에서 심상치 않은 돈이 주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다. 샤오룽은 조심스럽게 린샤오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지만 왕웨이밍은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라며 화를 내거나 오랜 친구와 연락하는 것뿐이다라며 얼버무렸다. 샤오룽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할아버지가 혹시 나쁜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할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걱정스러웠다. 왕웨이밍 또한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평생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내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린샤오진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다시 지독한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워 애써 의심을 외면했다. 그녀가 보내오는 달콤한 말과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에게 마약과도 같았다.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어 버린 것이다. 때로는 혹시 속고 있는 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아니야, 샤오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는 위태로운 환상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어느덧 왕웨이밍의 퇴직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린샤오지는 이제 마지막이라며 그녀의 사업에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다고 했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왕웨이밍의 남은 퇴직금 전부와 맞먹는 거액이었다. 웨이밍 선생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선생님이 계신 수첸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살 집도 알아보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왕웨이밍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린샤오진을 향한 마지막 남은 믿음 사이에서 밤새도록 고뇌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기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가 엄습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만 해결되면 샤오진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유혹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왕웨이밍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필사적으로 막아선 것은 손자 샤오룽이었다. 할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더 이상 돈을 보내시면 안 돼요. 샤오룽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던 것이다. 샤오룽은 떨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혔다. 그리고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린샤오진의 위챗 프로필 사진은 사실 몇 년 전 병으로 사망한 말레이시아의 유명 여성 작가 사진이었다. 그녀가 보내왔던 화려한 상하이의 풍경 사진들 역시 여러 여행 블로그나 SNS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것들이었다. 샤오룽은 할아버지가 그동안 린샤오진에게 송금했던 계좌번호를 조회했고 그 계좌가 이미 여러 건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 의심 계좌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여 보여주었다. 왕 웨이밍은 샤오룽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 그토록 진실해 보였던 눈빛, 함께 꿈꾸었던 아름다운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샤오지는 나에게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다. 샤오룽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설득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지 알아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왕 웨이밍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린샤오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아주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다. 당신 정말 누구요? 메시지를 보낸 후 왕 웨이밍은 초조하게 화면만 바라보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린샤오진의 프로필 사진 옆에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상대방이 회원님의 친구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차가운 시스템 메시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왕 웨이밍은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왕 웨이밍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더 큰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샤오룽은 학교도 빠지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주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조금씩 기운을 차린 왕 웨이밍은 샤오룽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범인은 전문적인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왕 웨이밍은 씁쓸하게 웃으며 경찰서를 나섰다.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를.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왕 웨이밍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